이게 이제 엇가리테이거든요. 자, 아씨를 수확하신 분들은 7일 10일 흐리고 비가 왔어도 흐릴 때 뜨문뜨문 물 줘가지고 자 순을 끌어올리는 게 나은 판단입니다. 이분들은 엇가리 두불 이런 식으로 계속 달아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판단을 많이 해야 돼요. 농사는 온도도 중요하지만 이게 물이 정말 중요해. 물에 따라 뿌리의 이제 폭발점이 결정되니까 뿌리가 잘 나오면 당연히 지상부도 잘 나오는 거니까 열매를 달아가려면 결과적으로 꽃이 있어야 되고 꽃은 잎줄기가 있어야지 같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하우스가 크면 또 그만큼 온도가 받쳐주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흔들면서 끌어올려도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한 번 더 고민을 해봐봐요. 올해는 어떻게 보면 일찍 하신 분들이 더 재미있을 거예요. 다시 태양이 떴고 태양은 이제 강합성이란 이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이 에너지가 꽃과 열매의 결과물을 좀 더 높여줄 겁니다. 자, 물을 줄까 말까 체크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거 터벅수 나와도 관계없습니다. 저 꽃만 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돼.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이상입니다. 옷정가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름 기준점이 나오잖아. 2차, 3차 색깔 낳는 농가들은 확실히 안 나타나. 근데 비대기랑 1차 색깔, 그때가 유독 심하게 나타난다. 왜 그럴까요? 비대기랑 1차 색깔 날 때 그때 이제 인산이랑 칼슘 쪽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 근데 그때 질소가 더 많이 흡수가 되니까 표피에 문제가 왔지 않느냐 이런 표현들. 그리고 이게 식물의 하나의 흐름, 사이클에 문제가 왔다 이렇게 좀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안 나타나면 가장 좋은데 나타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론을 생각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열매 밑에 보면은 지금 총체가 뜨문뜨문 보입니다. 올해 같은 해가 좀 드물었지. 근데 이게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자 계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방법 없다. 이건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신초의 굵기와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죠. 자, 이상입니다. 하루가 지금 보자. 줄기를 탔죠, 줄기를. 여기 지금 흰가루뿐만 아니라 이게 줄기 봐봐. 줄기 무름병이 같이 동반되어 있잖아요. 항상 시작점은 약해지는 겁니다. 뭔가 식물이 약해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습이 공급되었다. 습이 공급되면 이런 식으로 잎줄기 무름병도 같이 동반돼요. 그러다 하나 더, 이게 갈라진 현상은 수축과 팽창이야. 물 간격을 다시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 물 간격이랑 환기를 체크하라는 거지. 물 간격에서 건조가 시작되고 환기에서 다습이 형성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리고 결국 내병성이야. 식물이 약해지는 조건이 형성이 되었고 균이 확 증가하는 조건, 다른 말로 습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낫죠. 근데 올해는 그런 해요.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니까 물을 안 줬을 거고, 자, 그리고 흐리니까 습이 자꾸 형성되었을 거고, 물을 아끼면 건조해서 약해지고, 그 건조가 식물 체내에 건조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습이 높아지니까 식물 표면에 습이 형성되니까 곰팡이가 확 증가한다. 이런 걸 자기 조건을 자꾸 관찰해. 작물 체내에 양수분과 내병성, 그리고 작물 밖에 표면에 양수분과 내병성, 이런 거를 좀 같이 보면 좋죠. 이건 얼룩이. 자, 참고하세요. 그리고 춥다라는 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식물이 추우면 바들바들 떨어. 다른 말로 내병성이 또 떨어진다는 거지. 그게 원인이야, 그게. 그리고 온도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고 환기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상하십시오. 그렇네요. 오늘 같은 날은 패드를 좀 일찍 열어야 됩니다. 왜? 습을 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안전한 범위 내에서 40도라고 표현하는 거지, 하우스 안에 습이 있으면 환기를 하면 이게 밀어낸단 말이야. 그리고 환기를 한다고 해서 확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짝만 하기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모든 게 전략이야, 모든 게. 근데 항상 안전하게 전략을 짜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그 다음 영역은 똑같아. 순 나오고 꽃 나오고 열매 달고 이제 반복. 이 시스템을 얼마나 빨리 만들어주냐, 그게 결국은 해답입니다. 겨울 재배에서는 신초가 굵은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지. 근데 열매 달리고 색깔 나면은 신초를 얇게 만들어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한 방법이야. 신초를 얇게 만들고 신초를 계속 빼내야 된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걸 다른 말 하면 영양과 생식생장의 밸런스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결국은 제가 큰 느낌은 받았어. 이거를 이제 수치화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하려면 스마트팜이 도입이 돼야 돼. 그게 빨리 도입이 되길 바래요. 자, 항상 더 나아지세요. 농사는 면적 대비 순의 양입니다. 내 하우스가 이제 9m다. 그러면 이제 9m 면적이 맞는 순의 양을 만들면 돼요. 근데 이 9m보다 순의 양이 더 많으면 어떻게 돼? 그럼 저 짝이 데이고 이 앞짝이 넘어오잖아. 그럼 이게 잘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일을 엄청 많이 지연시켜요. 그리고 겨울 재배에서 순이 많으면 뿌리가 이걸 다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전립이 많이 생긴다는 거지. 그리고 순을 키우고 싶으면 온도가 높아지는 시기, 그리고 열매 양을 체크하면서 이제 물질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온도 관리도 똑같고, 너무 잘 크면 온도를 떨자야 돼. 안 크면 반대로 온도를 높여야 되고, 그래 내 면적에 맞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 낫다고 이거 어정리 이대로 이제 달아내면 되는 거지. 근데 안타깝게도 물을 안 주죠. 저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아시를 다 땄으면 흐려도 물을 줘야 돼. 줘가지고 그냥 순이랑 열매를 같이 키우면 돼. 어차피 이게 다 달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떠밀면 재밌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게 이렇게 따지면 일찍 하신 분들은 남들보다 3월 20일쯤에 이제 두블리를 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 엇갈 두블리, 여기서 파생되는 속도라는 게 뭔지. 자, 참고하세요. 어차피 지나갑니다. 자, 온도,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체크하세요. 이상입니다. 순이 안 좋다가 좋아진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일단 온도입니다. 온도가 먼저고, 근데 이제 2월 5일이 지나면은 온도는 많이 안정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결국 물이야. 물을 통해서 뿌리를 어떻게 빼냈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물을 어떻게 줄래, 이게 참외 재배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도 지금 열매에 얼추 색깔 나는 건 괜찮은데, 이거 봐봐, 색깔 나는 애들은 1, 2차는 이 가면 어쩐가 많아요. 신기하죠. 저때 가냐는 어떤 물질에서 이게 문제가 오는 것 같아. 자, 하여튼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느껴내세요. 아, 내가 이 시기에 물을 어떻게 줘야 되겠다, 이거를 본인이 느끼면 돼. 왜? 자기 밭이니까. 그죠? 그걸 느껴보라고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잎줄기, 꽃, 열매, 이게 다잖아. 그리고 계속 잎줄기가 나오게 하는 시스템. 근데 이게 알다시피 안 나오다가 확 나오면 토복순이고 꽃이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꽃이 계속 있으면서 순을 계속 뺄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제시하면 돼요. 그죠? 그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이상합시다. 갈 데는 있는데 방법이 없다. 자, 이상입니다.